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제3강 강좌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쌍방향 화상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만들기는 왼쪽에 보이시는 내 강좌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 강좌 만들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세 가지 1, 2, 3단계로 강좌 만들기를 구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화상 수업, 두 번째 신규 강좌 만들기, 세 번째 EBS 강좌 및 공공 콘텐츠 활용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화상 수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상 수업 만들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화상 수업 1단계, 만들기 1단계, 두 번째는 배포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이 개념을 하나 안고 가실게요. 첫 번째는 이 화상 수업을 만드실 때는 1단계는 화상 수업, 2단계는 배포 설정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배포 설정은 강좌를 하나 만들면 다른 부분에 다른 클래스에 얼마든지 배포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명 부분에 강의를 이렇게 2021년 5월 17일 4교시 역사 수업이라는 부분으로 하나의 차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강의 소개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 강의 유형은 화상 수업 날짜는 선생님이 이 화상 수업을 하시는 날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상 수업 시간은 최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상 수업을 개설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강의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강의를 어떠한 클래스에 배포할 것인지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수업에 이 화상 수업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를 써주시면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밑에와 같이 강좌 배포 클래스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좌가 배포가 되었고요. 강의가 만들어진 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밑에 보이는 게 바로 화상 수업 안내라는 부분이 역사 수업 2타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화상 수업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잠깐 그 위에 온클라이브 일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엇이죠? 아 맞습니다. 네. 이 온클라이브도 화상 수업과 같이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배포라는 개념이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화상 수업을요.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침 조회를 할 때 또는 종례를 할 때 사용하고요. 또는 이제 화상 수업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로 설정을 해서 이 온클라이브를 또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잘 구분이 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선생님들께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쭉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맨 윗줄부터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화면 공유, 그 다음에 문서 공유, 유튜브 공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 문서 공유, 유튜브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 선생님이 이제 판서한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은요. 전체 음소거, 그 다음에 수업 녹화, 채팅 대화, 파일 공유,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주의 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주의 환기는 줌에는 없는 EBS 온라인 클래스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업 준비, 그 다음에 손들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 목록 제어, 모듬 설정. 이 모듬 설정은 줌에 있는 소회의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퀴즈 출제, 화면 테마 변경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퀴즈 출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상 수업을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어요.
만드셨으면 앞서 보았던 그 화상 수업 입장 버튼을 눌러보시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먼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설정하고 나면 이제 수업이 시작됐는데 파란색 보이는 이 수업 시작 버튼을 눌러야 학생들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학생이 수업을 이제 입장하게 되는데, 자, 선생님들 화상 수업을 만드시게 되면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메뉴 보드 화면이 다음과 같이 쭉 나와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카메라를 켜고 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마이크를 또 켜고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 버튼이 있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채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채팅은 학생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채팅창에는 파일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학생의 참여 목록,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소모임, 소모임실 모든 협동 수업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퀴즈, 그다음에 음소거, 그다음에 이 수업의 장면들을 녹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 설정하는 설정 버튼, 그다음에 이 통화 버튼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바로 자리 비우기, 그 다음에 수업 종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 비우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렉 걸렸을 때, 잠깐 나갔다가 올 때, 선생님만 나갔다 올 수 있어요. 학생들은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수업이 끝날 경우에는 수업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 최초 접속 장면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참여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우스를 이 학생 이름에 가까이 되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과 같이 네 가지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능들을 말씀드려보면 왼쪽에 첫 번째 발표자 지정 및 해제, 마이크, 주의 환기, 학생 내보내기 버튼이 있는데, 먼저 발표자 지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때 공유하게 되면 학생들의 이제 카메라 화질, 그 발표한 학생의 화질이 일시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또 켜고 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스마일 버튼이 이제 주의 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주의 환기라는 기능이 화면에 다음과 같이 파란색 원 보이시죠? 학생들의 화면에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는, 숫자를 써야만 하는 화면이 뜨게 돼요. 이때 57이라는 이 숫자를 학생이 입력을 해야만 이 화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나 아니면 수업에 집중하고 있나 선생님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기능들이 있고, 앞서 보여드린 이 화면 공유 총 네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 공유,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를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최고화질로 공유할 수가 있고 탄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회의실 기능인데요. 이 소회의실 기능은 총 줌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소회의의 조장을 또 지정할 수 있고 모둠의 공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모둠의 활동 상황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모둠 방문 기능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상 수업에서는 소모임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퀴즈는 OX, 그 다음에 오지선다, 단답형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 OX 퀴즈 같은 경우에는 밑에와 같이 통쌤은 잘생겼다 라고 O 또는 X라는 부분에 정답을 입력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퀴즈 출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생은 이제 링크가 만들어지게 돼요. 선생님은 이 링크를 가지고 주소 복사를 하셔서 학생들의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채팅창으로 안내를 하면 이 학생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문제에 참여하는 식으로 퀴즈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업의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아까. 그래서 이 녹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이 화상수업 로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녹화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 화상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밖에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